이번 시간에는 완전 비경구 영양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PN이라고 하죠. Total Parenteral Nutrition. 누공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장폐색에서 회복 후에 위장관을 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장의 흡수 부전과 같은 허약성 질환자, 적절한 양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 암으로 인한 종말증 카케시아 상태의 환자,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 과도한 대사 요구가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심한 화상이나 과도한 상처, 배액이 되겠죠. 이 TPA는 고장성 용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큰 정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쇄골 위나 쇄골 내 정맥 또는 팔오금 정맥, 서브클라비안 카테타 혹은 PICC가 있어요.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혹은 케모포트, 피하 이식력 포트가 있죠. 케모포트 혹은 피하 이식형 포트라고도 해요. 카테터를 삽입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흉막을 천공을 시켜서 기흉, 혈흉, 상완 신경얼기나 동맥의 손상, 공기의 색전증, 혈전증과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고혈당증, 그리고 그 밖에 전해질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TPA는 25에서 35% 포도당, 3에서 5% 아미노산, 전해질 미네랄, 바이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에서 20% 지방의 유상액을 첨가할 수가 있죠. TNA 같은 경우에는 Total Nutrient Admixture라고 해서 이거는 지방까지 혼합된 완전 비경구 용액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간호 진단에서 감염의 위험. TPA는 고장성 용액이에요. 그러면 세균 성장의 배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TPN을 받는 환자는 특히 칸디다 감염이나 어떤 폐혈증에 매우 취약해요. 카테터나 TPN 용액, 삽입 부위, 튜브나 여과지의 오염 등이 감염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카테터, 드레싱, TPN 용액이나 정맥관을 교환할 땐 에이셉틱 테크닉, 무균수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삽입 부위에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드레싱은 카테터를 삽입한 후 바로 직후를 제외하고는 병원의 팔리시, 병원 정책에 따라서 48에서 72시간 간격으로 교환을 하죠. 그래서 드레싱은 삽입한 후 첫 10일간은 대개 24시간마다 교환을 합니다. 드레싱을 교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멸균 장갑을 끼고 베타딘과 항생제 연고를 삽입 부위에 바르고 건조시킨 후 멸균 드레싱 또는 투명 드레싱을 합니다. 공기와 적은 양의 습기도 스며들지 않도록 폐쇄 드레싱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용액은 반드시 버려야겠죠. 체중과 BUN, 혈액 요소 질소,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크레아티닌, 전해질, 미네랄과 같은 생화학 혈액 검사로 영양 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의 증상이 있는지 사정하기 위해서 활력 징후 중 체온의 변화와 드레싱 시 카테터 삽입 부위의 발적, 부종, 삼출물 등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호 진단이 불안정한 혈당 수치의 위험이에요. TPN 용액의 주입 속도가 포도당 대사보다 빠르면 고혈당증이 발생해서 삼투성 이뇨와 함께 탈수와 전해질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퓨전 펌프를 사용하는데, 이 TPN 용액을 주입하는 동안 혈당을 100에서 150mg/dl로 유지해야 합니다. TPN 용액이 일정한 속도로 주입이 되어도 포도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환자의 혈당치는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혼합 투여하기도 합니다. TPN을 투여한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혈당에 대한 신체의 중요한 반응은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고장성의 포도당 용액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 혈당치는 떨어지지만 인슐린은 계속 방출이 되어서 환자는 저혈당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TPN 용액의 주입을 갑자기 멈추지는 말아야 되고, TPN 용액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 포도당 용액을 주입을 해서 갑자기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PN 용액의 주입 속도를 세심하게 관찰하여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용액이 계획보다 느리게 주입된 경우라도 갑자기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죠.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면서 탈수와 과수화 상태를 사정합니다. 그 다음 상해의 위험이에요. 카테터 삽입 부위와 연결 부위가 새지 않도록 밀봉을 하고 클로즈 옵저베이션을 계속 해야 돼요. 카테터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용액이 드레싱한 부위로 새거나 삽입 부위에 압통이나 부종이 있다면 삽입한 카테터의 위치가 변경되었는지를 어세스해야 되죠. 그리고 카테터 삽입을 하고 있는데 심한 흉통이나 기침을 하면 폐색전증이 의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델렌부르크 자세에서 왼쪽으로 눕히고 의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쇄골 및 카테터를 제거한 후 24시간 동안은 카테터 삽입 부위에 펫의 드레싱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